자, 안녕하십니까. 르비스 임용의 수학교육론 박태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합격자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그 알찬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제 학교 이제 선생님이 되신 지 한 두어 달 넘었잖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온라인 수업 준비로 뭐 학교를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4월 달부터는 매일매일 학교를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나가서 학생들 맞이할 준비라든지 이런저런 준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준비하면서 온라인 수업 촬영하고 그래서 거의 뭐 유튜버급으로 이제 막 카메라도 놓고 촬영하면서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좀 학생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안 만나서 좀 이제 좀 실감은 덜 하실 텐데요. 그래도 선생님이 돼서 지금 두 달 동안에 이제 가장 좋았던 점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선생님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변 분들이 이제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기쁜 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를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학교에 가면.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일단 진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경제적으로 뭔가 부모님한테서 독립한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이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합격했을 걸이란 생각만 먼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선생님들은 이제 제일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래도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고, 또 지금 시기가 이제 한참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5월쯤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슬럼프가 오고 막 좀 약간 이제 잡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생님한테 좀 그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을 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어떻게 열심히 공부할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좀 질문을 해볼게요. 우선 이제 좀 영역을 나눠서 질문을 해볼게요. 예. 그 학습, 그러니까 공부한 방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거로 좀 한 몇 가지를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아마 많은 선생님들도 공감을 하시고 똑같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가장 이제 처음에 이제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노트를 정리해라. 뭐 노트 정리한 거를 뭐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다 들으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노트 정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노트 정리를 할 때 항상 일단 머리에 먼저 넣어야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했어요. 노트 정리라는 거는 머리에 넣기 위한 보조 도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노트 정리의 메인으로라고 생각을 해서 막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냥 쓰는 거 연습만 하는 거지 머리에 넣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트 정리를 할 때 항상 인출을 하기 위해서 노트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학이 됐든 수교론이 됐든 전공이 됐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인출을 할지에 대한 노트를 정리를 하는 거지 그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게 노트 정리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손만 아픈 거고 그냥 교재에 있는 거 똑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아마 많이 안 되실 겁니다. 그 노트 정리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베껴 쓰지 말고, 그러니까 배운 거를 자기가 다시 재해석해서 옮기라고 이제 매일 강조를 했는데 선생님 그거 되게 잘 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또 많은 선생님들이, 예비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니까 1월, 2월 공부를 하고 뭐 3월, 4월 공부를 할 때 앞에 공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누적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요번 달 공부를 하다 보면 앞에 했던 건 이제 거의 보지도 못하고 그거 하는 거에 뭐 이제 너무 급급하다 막 이제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진도가 마무리된 앞부분 그거 복습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스터디를 좀 많이 한 편이긴 한데 일단 복습은 기본적으로 너무 거기에 목을 매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습, 복습, 현재 진도가 있는데 이게 미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안 보게 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부라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모르는 걸 줄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밀려 있으면 앞에 있는 내용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고 있는 거에 충실하면서
조금씩 보충해 나가자라는 마인드로 그냥 너무 그 전 수업 내용에 너무 미련을 가지시면 진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벼룩이 요 정도 높이에서만 계속 노력하는 것보다 이런 한계를 두지 말고 그냥 열어두고 공부를 하셔야지 이제 새로운 내용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냥 나 이거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를 못한 게 한이 맺혀서 계속 남게 돼요. 교육학에서도 자기가르니 효과라고 못한 거에 대한 그 미해결과지에 대한 거를 많이 기억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너무 그렇게 되면은 진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복습 이거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현재와 그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공부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련을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달에 1, 2월에 했던 거에 좀 충실하고, 그냥 충실했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고, 이제 어차피 또 한 번 했으면 머릿속에 남아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거 정말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출문제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그냥 따라 풀었다, 아니면 기출문제를 그냥 이렇게 참고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기출문제를 풀 때 사실 과목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도구로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전공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방대하고 사실 수학적인 지식을 구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은 문제 하나를 봤을 때 이러한 조건이 어떠한 그 정리들과 연결이 되는지 어떠한 정의인지 그래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봤던 게 전공에서는 기출문제를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수교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정돼 있어요, 내용이. 전공처럼 확장되기보다는 제한되어 있는 범위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는 거냐라는 게 수교론이기 때문에 수교론에서는 그냥 익숙하게끔 하기 위해서 참고하고 내가 그 정도까지 쓸 수 있다라고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 가능성이 넓어지기 때문에 수교론은 그런 쪽으로 이제 뭔가 더 확장해야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지문을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이 정도 수준으로만 봐도 기출문제를 응용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객관식 기출문제들 자체가 중요한 것도 나오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공부했다라는 거는 쓸데없는 것까지 공부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학은 기출문제들이 가이드라인이다. 즉 그 선까지는 그래도 다 해야 된다 라는 마인드로 하는 거지 거기 있는 거를 무조건 다 해오겠다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가이드라인. 그래서 내가 거기에 몇 %는 도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기출문제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특히 수교 같은 경우는 정말 방대하게 하지 말고 뒤로 갈수록 압축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서 익숙해지라고 막 그렇게 강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스터디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스터디를 이제 그것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르죠. 모두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그 스터디를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이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스터디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게 처음이자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부족한 거를 메꾸기 위한 게 스터디지 본인이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스터디를 한다면은 정말 도움만 안 되고 시간만 버리는 게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는 항상 본인에 대한 성찰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이 스터디에서 그 향하는 목적과 일치를 한다면은 참여하면은 시너지가 나는 거지 이게 스터디를 하면서 항상 나 이 스터디 조금 힘든데 뭐 한데 그러면 그 스터디는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할 때는 항상 본인이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실행하셔야지 아마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리고 학습 방법에서 예,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또 수교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해주신 거랑 연관이 되는데요. 뒤로 갈수록에 이렇게 막 압축을 그러니까 양을 줄여가면서 완벽하게 가는 걸 추구해야 되는 수학 교육론 측면에서는 그거를 활용하시라고 이제 하루 뭐 특별한 이런 특강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 특강도 마찬가지로 그냥 특강을 듣고 그냥 뭐 거기에 만족하면은 사실 그게 큰 도움이 안 돼서 특강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는데도 이제 조금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고요. 하루 종일 하면 이제 또 되게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특강 같은 거를 이렇게 활용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보면은 이제 뭐 하루에 막 몰아서 하는 특강들 들으면 정말 힘든 거는 누구나 다들 아실 텐데, 사실 그런 특강을 듣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특강을 들으면서 본인이 부족한 것도 채우고 본인이 몰랐던 것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수업이랑 이런 거 들을 때 항상 조금 비판적이면서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먼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강을 들을 때도 아 이 내용은 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겠지 라고 이런 예측도 같이 하면서 조금, 그러니까 수업 1시간 그 1분 1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강을 듣거나 수업을 들으면은 훨씬 수업의 그 효과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추스려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선생님이 진짜 말씀하신 게, 자, 저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합격이 하신 거는 당연하긴 하죠. 예. 그래서 많이 활용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지금 힘든 시기에 이제 좀 참고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응용을 하고 이제 본인에 맞게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쪽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게 공부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사실 그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계획 뭐 이런 것들,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선 늘 우리가 뭐 계획을 세워라 해서 뭐 계획을 짜서 뭐 시간을 잘 분배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사람마다 엄청 다르고 그냥 이렇게 되게 뭉뚱그려진 계획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걸 이제 정말 아까 공부하는 것도 다 적용을 많이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어떻게 시간 분배를 잘 하셨는지 이제 그거를 많이 얘기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시간 분배 측면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교육학이 20%, 20점, 그 다음에 수교론이 24점 정도, 나머지 56점이 전공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그냥 시간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수에 맞게 시간을 분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교육학은 20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50%의 시간을 썼다.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수학 하시는 분이라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5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을 공부한다 치면은 하루 정도의 시간이 교육학, 또 하루 정도의 시간이 수교,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정도가 전공인데, 이걸 하루에 그만큼 분배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어느 날은 교육학만 듣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루치 다 썼네, 교육학 안 봐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날 대신에 다른 날을 비율을 똑같이 해서 어느 정도 교육학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될 수 있게끔 해서, 하나라도 사실 교육학은 암기, 이해를 놓치면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더라도 그런 식의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수업 시간을 분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이 뭐였죠? 네, 아니 그거 맞는 거였어요. 네, 과목별 시간 분배를 네. 그렇게 점수별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그걸 치우치지 말자는 거죠. 그쵸, 쪼개서 네. 하루에 골고루 해야 네. 된다고. 그건 진짜 맨날 우리가 하는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냥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서 하다 보면은 좀 힘들 때, 저 나태해지려고 할 때, 그냥 계획을 좀 지키자, 오늘 계획은 지켜야지, 뭐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슬럼프도 덜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체력적으로 힘든데, 선생님 그럼 체력 관리를 뭐 특별히 하신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슬럼프도 여러분들도 오겠지만 저도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슬럼프를 가능한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항상 나를 위해서 나 잘하고 있어. 난 지금 충분해 라고 해서 안심을 시키고 자신감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체력 관리를 위해서는 저는 여유가 됐다면,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걸어서 저기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가서 그냥 사람들 있는 것도 구경하고, 아 나도 저렇게 여유를 갖고 싶다라는 거를 가지면서 그냥 여유 있게, 그러니까 너무 무조건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막 계속 움직여야지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급해지고 나 이거 못했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습을 못했다. 그거에 너무 막 쪼그라들어 있으면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거에 목매여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관리나 체력 관리 측면에서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왜냐면 체력이 딸리면 결국에 후반에 공부를 못해요. 근데 저는 후반에 정말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무리해서 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나중에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남들은 진짜 1.5배, 2배 공부를 할 때 제대로 된 공부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좀 체력을 위해서라도 걷기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가볍게 뭔가를 체력 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놀자라는 마인드를 꼭 가졌어요. 그게 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 뭐해? 왜 공부 안 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인드, 그 다음에 신체적인 그 체력을 위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편하게 그냥 노는 시간을 하루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운동을 하더라도 막 과한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몸이 피곤하면 이제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벼운 걷기 운동, 이건 진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날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하루는 늦잠을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일요일로 두면 좋다고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막 나태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합격하신 선생님 말씀처럼 좀 평상시에 워낙 일찍들 일어나니까 그날은 좀 편안하게 잠을 많이 자고 또 잘 쉬고 이래야만 다음날 분명히 월요일날 공부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게 마라톤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슬럼프 아까 극복하고 싶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일단 몸이 힘들어지면 절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를 막 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쉬어야 돼요. 예, 하루 잠을 좀 푹 자는 거, 뭐 그 정도.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 세 과목을 그냥 오후쯤에 뭐 한 정도 이렇게 훑어보는 정도. 왜냐하면 또 이제 너무 아니다, 불안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관리하시면 진짜 이 선생님 말씀하고 정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슬럼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저절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한테 자꾸 자기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이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아, 나랑 저 합격하신 선생님도 나랑 똑같구나, 아마 이거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합격하신 선생님하고 아직 이제 우리 수험생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제 다른 점이 이제 그걸 끝까지 참고 이겨내서 실천했느냐니까, 이제 정말 그렇게 하면 누구나 합격을 하는 거지, 뭐 합격이 사실 특별한 사람이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말 꼭 지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강의했던 수학교육론, 그러니까 박태영의 수학교육론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그 과목의 어떤 특성 때문에 제가 수교의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초롱 선생님의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합격을 한 것 같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한마디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수교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분배에 있어서 자주 보자라는 걸 사실은 강조를 제 스스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있어서 계속 반복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하나의 자기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배워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내 시간으로 만들어야지라는 마인드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되게 부담스럽게 가서 나 이거 시간에 뭘 배워야지 막 이렇게 노력했던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아, 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듣기도 하고 이렇게 들리고, 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수교에서도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초롱 그 강사님 수업에서는 일단 수학 전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도 명심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제가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문제에도 치우치지 않고 기본 뭐 내용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대신에 과목의 특성에 맞게끔 그 비율을 조절해 나가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본인의 실력, 그 다음에 조언을 섞어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모의고사 때 그렇게 피드백 해주시는 것도 진짜 어느 강사분한테도 듣지 못했었던 되게 새롭고 내가 이런 걸 반성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시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정말 좋은 거였죠. 네. 아주 정확하게 잘하신 게 내용학이랑 수교 두 가지 측면에서 각자가 이렇게 외치는, 그러니까 지도하는 선생님이 외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학생이 받아들이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정말 말하는 게 반복이고 광대한 양이 아니다, 이거는 반복을 한다. 하지만 시험장에 가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그냥 기계적으로 정말 쓰는 훈련을 계속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훈련에 그 같은 방향으로 그 자세로 수업을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수업을 하는 동안에 지금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수교는 다른 시간에 더 공부를 한다기보다 이 수업을 듣는 중에서 공부하고 복습은 정말 수업 안에서 같이 하고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제가 계속 외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가장 잘 실천을 하셨으니까 이제 수교 점수를 잘 받으신 것 같고요. 내용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용학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내용학이라는 수학 학문이라는 특성상 사실 뭐 문제를 좀 잘 풀고 못 풀고 보다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분배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계속 강조하는 그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잘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선생님이 뭐 노트 정리, 스터디, 뭐 기출문제 활용, 각 강사가 말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한 방향으로 공부를 잘하신 이런 걸 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이제 꼭 그런 그 학습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인지적인 영역 말고 정의적인 측면에서 선생님이 나 누구는, 나 아무개는 이것 때문에 정말 합격을 한 것 같다. 나는 정말 비법이 이거다라는 거 한마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2021학년도 임용고시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선생님들한테 응원 한마디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이번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진짜 전략.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어야 되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습관도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기본적인 규칙과 틀, 그것도 계획이고요. 수업을 듣는 것도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도 10분에 있어서도 목적이 있었어요. 전공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그 문제를 그냥 단순히 내가 풀었다가 아니고 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갖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문제를 풀 때 나 이거 풀었어가 아니고 나 이거 시간 안에 제대로 해결했냐 안 했냐, 또는 내가 이 정리를 제대로 활용을 했냐 못 했냐, 또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냐 못 했냐, 이런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풀면은 나중에 소득이 없어요. 근데 목적을 갖고 하면은 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갖고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전략. 항상 모든 공부와 쉼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거를 간과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계획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막 스터디그램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냥 제 스스로의 다짐도 잡으면서 계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노력해서 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셔라. 진짜 이거는 김청 선생님도 강조하신 게 1점만 앞서라인데 그 1점을 앞서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르면서도 본인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같으면은 그냥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남들과 다른 한 가지의 전략만으로도 1점이 아니라 0.1점만 앞서도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략을 명심하셔서 그냥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합격해서 선생님들 만나면 다 똑같아요. 사실 그 선생님들 보면
완벽할 거다, 합격자들은 완벽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전혀 아니고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대신에 진짜 사소한 거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사실도 인정을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그런 좀 공부를 할 때 항상 나는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똑같아, 나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 저도 그렇게 막 한 번에 뭐 초수 재수에 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합격하고 왔을 때 제가 느낀 점은 그냥 본인을 인정을 하고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딱 가졌던 그 순간이 합격을 하기 위한 기초 준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다음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언제 됐든 교직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면 계획이었어요. 계획이랑 전략을 세우라는데 그건 진짜 당연한 말인데요. 그게 이제 계획을 맨날 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지 않게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거 진짜 저도 지금 귀에 쏙 들어왔거든요. 계획, 이것 때문에 합격한 것 같다의 계획이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경쟁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선생님이 이제 항상 자기한테 용기를 주고 본인한테 계속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했다라는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도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어떤 사람이 그런 방법을 썼다고 우리가 뭐 다 그것만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이제 본인이 그동안에 실천하지 못했던 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습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슬럼프 극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고민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보시면 그렇구나,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지금 여기 우리 합격하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특별한 사람이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다 지금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듬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이제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약간 좀 힘들거나 이제 요러실 때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러시면 이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면 또 다시 공부 시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짜 근데 진짜 저도 그 선생님이 합격하신 것도 너무 기쁜데, 이렇게 뭐 먼 길을 또 한겨름에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예비 선생님들한테 또 조언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맞아요. 그리고 진짜 축하드리고요. 예, 그거는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좀 유익한 시간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